태권도인이 세배하는 방법! 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최근 SNS에서 태권도인이 세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이 사람의 SNS를 들어가 보면 이처럼 태권도와 관련된 유쾌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이렇게 유쾌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태권도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태권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전 국가대표 현 태권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 국가대표 시험단 활동을 할 때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활동을 해봤는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 태권도가 왜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까를 좀 생각하다가 내가 영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상으로 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해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길거리 공연과 대규모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아름다움과 철학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단순한 무술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태권도가 청소년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넘어 태권도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요, 전 세계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IOC 산하 213개 나라에 저희가 추산하는 건 1억 한 5천만 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태권도 경기를 한다든가 태권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태권도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또 대중화됐고 UN 가입 숫자보다도 더 많은 회원국을 보유한 게 우리 태권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이 사랑하는 무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태권도의 고향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태권도의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엔 도장이 가득했고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도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태권도는 단지 운동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이자 추억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태권도 가서 운동하고 놀고 그랬던 추억이 좀 있어요. 그때는 뭐 안 하는 사람 없었으니까. 이렇게 뭐 애들이랑 학교 끝나고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뭐 집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도장에 다녔던 시대인 것 같고 예의 예절을 좀 중시하는 태권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태권도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태권도와 가깝던 시기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태권도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걸까요? 2000년도 하면 우리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무술이잖아요. 무술이 스포츠화됐다. 그래서 올림픽에 시드니 올림픽 2000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하면은 올림픽의 첫 무대에 진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2004년도 또 8년도 계속 올림픽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그 계기로 올림픽의 종목에 채택됨으로 인해서 경기와 지금 전자 채점제까지 자동 시스템제가 있잖아요. 이런 변천사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세계화가 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2000년대를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는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무술이자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태권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일까요? 지금의 태권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올림픽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지금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되게 유명하고 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2000년대 우리에게 가까웠던 태권도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한테 지금 태권도는 올림픽 같은 투기 종목보다는 도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도장을 생각하면 지금 돌봄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 좀 더 발달한 것 같은데, 예전 태권도만 해도 겨루기나 시범, 품새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 좀 양성하는 도장이었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거가 끝나고 나서 좀 아이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정이 좀 줄어든 것 같고, 태권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회원국이 약 213개국 정도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수련생으로 하면 뭐 가늠치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 스포츠가 태권도인데, 유독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좀 저평가되고 있고 인식 자체가 어린아이들의 체육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생각보다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사랑했던 스포츠였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놀이쯤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럼 태권도에 대한 줄어든 애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헬스가 그래도 태권도보다는 몸 만들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서 헬스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가 그래도 몸 만들기에는 좀 좋은 운동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운동도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지인이랑 같이 해야 재밌는데, 뭐 지금은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태권도를 당장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실용성을 의심하며 헬스나 복싱, 주짓수와 같은 운동을 선택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권도는 정말 의미 없는 운동일까요? 우리는 태권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태권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전통무예와 관련이 깊습니다. 네, 우선 태권도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태권도 역사가 크게 두 가지 길로 좀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박, 그다음에 뭐 신라의 화랑에서 계승되어 와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태권도로 발전되었다 라는 한 길이 있고, 또 하나 역사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뭐 일본의 가라데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변형시켜 태권도란 이름으로 붙여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옛날부터 뭐 벽화라던가 아니면 무예도 보통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태권도에 관한 내려오는 역사적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태권도는 대한민국 전통 고유의 스포츠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고구려의 안악 3호분 벽화에는 두 인물이 맨손으로 대련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를 수박키와 관련된 모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무예서인 무예도 보통지에는 수박과 권법 같은 맨손 무예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태권도와 유사한 기술의 전통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한편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가라데에서 영향을 받아 이를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철학과 정신을 담아내며 태권도를 하나의 한국적 무예로 정립해 왔다는 점입니다. 태권도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는 학원과 학원 사이를 이어주는 단순히 그냥 보육시설로만 생각을 해서 태권도의 가치는 현재 되게 저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복싱이나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몸을 지키고 뭐 스포츠로서의 운동으로서의 성인들 뭐 어린 친구들이 다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태권도 또한 어린아이들의 체육이 아닌 어른들까지 충분히 스포츠로 즐길 수 있고 격투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스포츠고요. 그리고 주짓수와 복싱에는 없는 저희는 태권, 발, 권, 주먹, 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사람다워질 수 있는 스포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급 이런 걸 통해서 태권도가 정신을 제대로 개성하면 바르게 우리가 성장하는데 또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라는 성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태권도는 여러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수련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영향은 일상생활에서 멘탈 흔들림이나 우울함 같은 것이 운동으로 다져진 멘탈로 인해서 조금 더 단단한 정신력을 갖게 되면서 단단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살면서 뭐 어떤 거에 욕심이나 이런 거를 가져본 적이 있는데 태권도를 하면 약간 좀 지기 싫고 약간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막 생겨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받게 되고 부응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태권도 멋있는 영상 막 뜨던데 그런 거 조금 더 홍보해가지고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태권도 멋있다 그런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운동적에서 있는 효과나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 차원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태권도답게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수련생들이 정말 태권도다운 태권도를 배우면서 문과 무를 겸비한 정말 태권도 정신과 신체를 고른 그 성장을 시켜줌으로 해서 태권도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지도자다워야 되고 수련생들은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인다워야 된다. 단순히 주먹 지르기를 잘 지르고 발차기를 세게 차고 빠르게 차고가 아니라 이 과연 주먹 지르기 안에 어떠한 교육적 철학을 담을 수 있냐, 그런 교육적인 목표, 의미, 교육적 철학, 교육적 지도 방법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려면 사실 대학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이런 교육생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비하니 뭐 저희같이 교육하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태권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하는 태권도는 어른, 아이들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도장에 와서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도장인데, 지금 도장은 너무 레크레이션, 아이들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돈으로 생각하는 관장님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시작한 또 저희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 들었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
바라는 점은 태권도가 좀 더 창의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저 전통을 지키면서 좀 더 태권도의 무도를 좀 지키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가 정말 멋진 무도이면서도 스포츠다.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전 세계 속에 계속 뿌리 내려서 영원히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이고 또 태권도를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태권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권도를 통해서 배운 이런 교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 많은 대중들이 태권도의 가치를 잘 알았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태권도 화이팅!